그날 아기를 바꾼 것은 접니다. 민경채 아가씨의 아이와 루시아 사모님의 아이를. 차가운 거실의 공기가 공 실장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의 눈동자만이 필사적으로 살길을 찾듯 잔혹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이 내민 누런 서류 봉투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처절한 연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루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악몽의 실체가 집안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는 감각 속에서 루시아는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공 실장,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어? 아버지가 시켰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얼마면 돼? 민경채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공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되어버린 사람처럼 짙은 잿빛이었습니다. 아니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독단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아니요. 회장님의 왕국을 위한 제 어리석은 충심이었습니다. 공 실장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큰 아가씨, 민경채 아가씨는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민강유통의 후계자를 회장님의 핏줄을 잃을까봐 제가 감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루시아 사모님의 건강한 아이와 닥쳐, 닥치라고. 민경채가 침대에서 짐승처럼 뛰쳐나와 공 실장의 뺨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공 실장은 피하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두 번 다시 올라가기 전 루시아가 민경채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루시아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분노가 아니라 지옥의 끝에서 진실을 확인하려는 처절함이었습니다. 계속하세요, 공 실장님.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내 딸 미소는 어떻게 된 거죠? 루시아의 목소리가 유리처럼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공 실장은 차마 루시아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계약서와도 같았습니다. 새벽 시간대의 병원 결제 내역서. 두 아이의 이름이 뒤바뀌어 기재된 분만 기록 수정본.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위로 잘린 듯한 두 개의 신생아 인식표 사본이었습니다. 미소 아가씨는 루시아 사모님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경채 아가씨의 아이였습니다. 공 실장의 고백이 루시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양이, 그 아이가 바로 루시아 사모님의 친딸입니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 서 있던 민두식 회장이 허억하는 숨과 함께 휘청이며 벽을 짚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공 실장의 고백이 있기 전부터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의 충성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20년간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모든 것을 외면했고 결국 이 진실의 덫에 스스로 걸렸구나. 민두식의 낮은 탄식은 뒤늦은 참회였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기에는 너무 늦은 고백이었습니다. 루시아가 천천히 민두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깊은 경멸이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회장님, 당신의 그 거대하고 추악한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내 딸의 목숨과 내 인생 전부를 제물로 바친 거였어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루시아, 그게 아니라 나는. 민두식 회장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루시아의 절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은 모두 공범이야.
내 딸 미소를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루시아의 처절한 절규가 민강 유통의 심장인 그 거대한 저택의 거실을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민경채는 그제야 모든 것이,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으로 연기했던 가짜 기억상실쇼는 20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기만의 서막을 여는 비극의 종소리였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연쇄가 민두식 회장의 저택에서 터져 나오기 불과 며칠 전 민강유통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두꺼운 장부 하나를 민두식 회장의 원목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그의 오만함을 대변했습니다. 회장님, 이 장부 하나면 민강유통은 끝입니다. 아니, 회장님의 인생이 끝나는 거겠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시죠. 김선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옆에 바싹 붙어 선 민경채 역시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로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버지가 평생 일군 모든 것이 지금 선재 씨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목숨값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두식 회장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선 문태경 부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태경은 조용히 김선재가 승전보처럼 내민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소설책을 읽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김선재 씨, 꽤 공을 들였군요. 정성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장부 너무 두껍고 이상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뭐? 그게 무슨? 김선재의 미간이 승자의 여유를 잃고 좁혀졌습니다. 문태경은 장부를 덮고 김선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감정이라곤 실려있지 않아 더욱 서늘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민두식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게 몰아쳤습니다. 자네가 훔친 그 장부 사실 미끼였다는 거. 자네가 덥석 문 그 썩은 동아줄 말일세. 지금이라도 삼킬 수 있겠나? 순간 김선재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피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목숨값으로 협박을 하고 싶었으면 적어도 진품을 들고 왔어야지. 그런 쓰레기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가짜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회장님 비밀 금고에서 내가 일부러 흘린 걸세. 자네 같은 쥐새끼가 딱 좋아할 만한 치즈 조각이었지. 민두식의 잔인한 말에 김선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제야 문태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민경채와 내통하며 이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았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 회장님의 비자금 장부뿐이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진짜 장부를 별도로 봉인해 민두식 회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문태경은 스스로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계획을 움직일 때는 그 누구보다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훔쳐간 그 가짜 장부에는 내가 일부러 허위 거래 내역,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그리고 역추적이 불가능한 계좌 조합을 잔뜩 섞어뒀습니다. 낚싯바늘에 달린 반짝이는 깃털 같은 거였죠. 당신이 그걸 무는 순간 이미 이 승부는 끝난 거였습니다. 김선재 씨. 김선재가 덥석 무는 순간 이미 끝난 승부였습니다. 김선재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다고. 민경채.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날 속인 거야? 김선재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지만 민경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몰랐어. 난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 전 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다 김선재가 꾸민 일이라고요. 전 아버지를 지키려고. 자신이 버려질 것을 직감한 민경채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식간에 김선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문태경은 그녀에게 그 비겁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경채 씨, 당신이 김선재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도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모든 것을 장악한다. 문태경부터 제거한다. 전부 당신 목소리더군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무팀과 외부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선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긴급 체포 통지서가 낭독되자 김선재는 황급히 말을 바꾸며 마지막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민두식 회장이 시킨 일이야. 나는 억울해. 민경채, 너도 말해. 하지만 그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에 똑똑하게 울렸습니다. 김선재의 공허한 시선이 허공을 친 채로 출입문 쪽으로 무력하게 밀려나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민경채의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공범이 무너지자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발. 하지만 민두식은 피보다 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너는 내가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당장 나가라고 진즉에 얘기했지. 너가 내 딸이었다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게다. 기억상실이라는 천박한 쇼나 하고 자빠졌고 당장 여기서 나가. 민두식의 냉정한 외면은 민경채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회장실에서 쫓겨나는 이 절망적인 발악이 20년 전에 더 끔찍한 진실 공 실장의 입을 열게 할 줄은. 그리고 다시 현재의 저택 거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 참혹한 공간에서 루시아는 무너져 내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민경채를 차갑게 뒤로하고 세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당장 세리를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밀어냈던 그 아이.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민두식 회장은 민강 유통의 모든 임원과 주주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과 독선은 거세되었고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남자의 솔직한 고백뿐이었습니다. 나는 내 욕심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내 딸의 죄를 덮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 책임을 오늘부터 내가 남은 날 동안 전부 갚겠습니다. 그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강유통의 새로운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민강유통의 새 회장은 문태경 부회장이, 사장은 루시아 실장이 맡게 될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루시아 실장이라니. 박수와 거센 탄식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내 속죄의 시작입니다. 또한 제 모든 사재와 민강유통의 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태양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저와 제 딸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돕고 다시는 저와 같은 괴물이 이 회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민강유통이라는 왕국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김선재와 민경채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선재는 매일같이 진술을 번복하며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민경채가 주도했다. 민두식 회장도 공범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문태경이 법정에 증거로 꺼내놓은 녹취 파일은 냉정했습니다.
회장 유고 시나리오, 허위 법률 자문 내역, 비자금 장부 반출 경로까지 김선재가 직접 지시하고 움직인 증거들이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혀끝에서 튀어나온 교활한 변명들은 검은 재판정 안에서 빈 종이처럼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민경채는 마지막까지 해리성 장애, 즉 기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판사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날의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증인으로 선 공실장은 20년 전의 진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바꿨습니다. 민경채 아가씨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미소 아가씨가 아팠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묵인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루시아 사모님의 인생을 철저히 짓밟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으로 선 루시아는 모든 감정을 억누른 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민경채는 제 딸을 훔쳤고 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으며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비겁한 말 뒤에 숨어 억울하게 죽은 제 딸 미소마저 2번, 3번 모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무겁고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피고 김선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및 교사 혐의로 피고, 민경채에게는 유인 약취, 사문서 위조, 살인 교사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에 대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거세게 술렁였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늦은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골랐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수많은 기자들을 해치고 나온 루시아의 옆에서 문태경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만 생각하죠, 루시아 씨. 그 한마디가 길고 긴 밤을 지나 마침내 아침을 데려오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저녁 민경채는 마지막으로 루시아에게 면회를 청했습니다. 루시아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수척해진 민경채가 텅 빈 눈으로 루시아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잘못 사랑했어. 아버지가 원하는 딸이 되고 싶었어. 회사는 아버지의 것이니까 갖고 싶었어. 그리고 미소까지가 내 딸인 줄 알았을 때 난 무서웠어. 내가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널 미워했어. 사랑받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뺏어야만 했어. 루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제대로 미안해할 수 있잖아, 경채야. 그걸로 된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 끝을 차가운 유리벽에 포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교도소에서 김선재와 민경채의 운명은 다르게 끝맺었습니다. 김선재는 자신의 패배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매일 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생전에 쌓아 올린 것은 높았으나 그 기초는 굴러다니는 모래였다는 사실이 마지막까지 그를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는 결국 며칠 뒤 자신의 감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비참하고 고요한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교정에 충실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각 유통의 현판 아래 태양재단이라는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문태경은 직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번 돈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비춰줍시다. 태양을 삼킨 어둠이 아니라 태양을 나누는 따뜻한 빛이 됩시다. 루시아는 재단 사장으로서 그 곁에 섰습니다.
재단의 첫 장학증서에 적힌 이름들을 읽던 루시아는 그 명단 속에 미소라는 이름 앞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태경은 루시아와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또렷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루시아 씨,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던 시간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 보이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을 지키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줄래요? 루시아의 눈에서 이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희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는 우리로 살아요, 태경 씨.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의 축복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식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루시아가 그토록 찾았던, 그러나 루시아를 밀어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두 사람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사과는 길지 않았지만 그 말의 무게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루시아는 말을 아꼈고 그 대신 가까이 다가가 세리의 어깨를 말없이 그리고 힘껏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딸.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루시아와 문태경 그리고 세리는 함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미소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돌 앞에 세 사람이 함께 꽃을 내려놓고 루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이제 진짜 끝났어. 아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했어. 내 동생 세리야. 예쁘지? 문태경이 루시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세리는 그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따뜻한 저녁 바람이 세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요양병원에 머물던 민두식 회장이 조용히 루시아와 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젠 잠이 온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잠잠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길었나 싶다가도 돌아보니 참 짧더라. 내가 못한 걸 너희가 해주렴. 사람을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회사가 사람 위에 서지 않게 하는 일. 그거 하나만 부탁한다. 그것이 민두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걷히고 빛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와 거실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루시아는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고 문태경은 주방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제의 치열했던 전쟁이 사라진 자리에 오늘의 평화가 놓여 있었고 내일의 계획이 손바닥 위로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가짜 장부로 시작된 거대한 함정, 20년간 겹겹이 숨겨진 출생의 비밀, 법정의 무거운 판결과 너무 늦어버린 참회.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자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독한 상처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욕망과 배신이 무너뜨린 그 자리를 루시아와 문태경은 사랑과 책임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가짜에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어른의 욕심으로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겠다고. 그렇게 태양을 삼키려 했던 어둠의 이야기는 마침내 태양 아래로 돌아와 눈부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의 예상 시나리오를 더욱 몰입감 있게 구성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짜 장부로 시작된 복수가 끔찍한 출생의 비밀과 얽히며 파국으로 치닫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인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